구인이 자주 나는 것은 피하셔야 돼요. 음, 왜냐면은 치료사 로테이션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인이 자주 나는 것은 절대 피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솔직히 쉽진 않겠지만 미리 그 기관을 가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치료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치료실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그 치료실의 치료사의 얼굴은 어떤지, 그리고 환자의 얼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치료실의 분위기를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연봉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은 그곳에서 뭐 배울 게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이외의 팁을 좀 드리자면 미리 기관을 가보라. 그리고 구인이 나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자주 나는 곳은 피하라. 이 두 가지를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직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을까요?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혹은 아하. 이런 병원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어떻게 좀 잡으면 될까요? 제가 이제 이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수된 지 3일 됐습니다. 예. 백, 백, 백수된 지 이제 3일째라서 아주 이 생생한 제 그 증언을, 감정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제가 제일 좀 이직을 추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치료적 한계와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제가 원래 좀 추구했던 부분은 작업 기반의 중재를 좀 계속 혼자서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할 동료들이 많이 적거나 아니면 같이 했던 동료들이 지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게 좀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직급자다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 병원 선생님이 있는데 전 직장이죠. 3일 전 직장 선생님이 있는데 뭐 저는 이런 거에 어차피 전 직장 동료니까요. 일단 그 내부 관계, 그 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막 이질감과 답답함, 그런 것들이 정말 좀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원래 좀 독고다이 스타일이거든요. 좀 윗사람에게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못 견뎌서 좀 이직을 좀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고, 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연봉입니다. 연봉. 돈, 돈을 빼고는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연봉을 좀 더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게 올려주기 힘들다라는 것을 좀 들으면서 이직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니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너무 거리가 직장까지 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감과 그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피로감,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직을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따는 석사 과정이 있고요. 병원을 안 다니고 하는 일반 석사 과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하는 거는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저랑 형태 선생님 아마 특수대학원을 나오셨을 거예요. 그 특수대학원은 이제 제가 퇴근하고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주말에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데,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런데 사실 논문 쓰는 것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목적성을 갖고 가시는 게 재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무조건 가야 된다. 남들이 가야 되니까 나도 가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석사를 가야 될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낫다.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하면서 학회 임원하면서 강의하면서 학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자면 많이 잘까 봐 그냥 앉아서 자고 이제 앉아서 자다가도 막 놀래서 깨고 막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지금은 학위가 있어서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일을 쉬고 있으면서도 전혀 조바심이 들지 않거든요. 네, 제가 쌓아온 것들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나 지금 후회 같은 건 없지만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건강을 잃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민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학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시작을 하셔도 음. 전혀 늦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빨리 지금 연구 실적을 가지고 강의 경력을 가지고 나는 학교에 들어갈 거다, 교수가 될 거다라는 게 아니시라면 막 급하게 나를 괴롭히면서 나의 정신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급하게 학위를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의 워라밸을 잘 지키면서 내가 좀 지금 직장에서 힘들 때 말고 이제 연차가 한 3, 4년 차 정도 되시면은 지금 직장에서 조금 지루해지는, 좀 안정이 되는 그 시기를 맞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학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본인의 삶이 안정됐을 때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유진 선생님이 침상으로 오시는 환자분께 뭐 센서리 인풋, 좀 시팅 경험을 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간병인이 욕창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하면서 좀 반발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이게 내가 보는 이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30분 보잖아요. 근데 또 다른 클라이언트, 우리의 이제 그 보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간병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30분, 간병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30분밖에 치료를 안 하는데 본인은 24시간을 간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주도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그 간병인이 그 욕창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민감하고 예민한지 요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욕창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욕창이 되게 장시간 어떤 그 중력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그리고 피부 상태, 지금 현재 피부 상태 어떤지에 따라서 그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앉으면 욕창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 30분 치료를 하면 뭐 시간 배분을 해갖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앉은 상태로 어떤 액티비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설득이라기보다 이해를 시키고 그걸 결국 간병인도 환자가 더 나아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 나아지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피부 상태가 실제, 그래서 그러면 간호기록지나 이런 걸 좀 더 미리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또 간호사한테, 담당 간호사한테 그 욕창이나 피부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욕창에 대한 지식을 덧붙여 갖고 간병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이해를 시키면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치료 아이디어는 딱히 저는 치료를 받는 그 당사자에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클라이언트와 인터뷰 통해서 그분의 작업을 찾아낸다고 했는데, 그분의 작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식사를 하기 위한 신체적인 기능은 됐는지, 뭐 안 된다면은 뭐 그 기능 회복을 위한 중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은 보조 도구를 사용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치료 아이디어는 일단은 그 대상자에게 얻는 편이에요. 최종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작업을 그 대상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손을 치료하고 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선임한테 물어본다거나, 다른 동료 선생님들에게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박찬호 선생님은 이렇게 작업의 본질을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이렇게 찾는 거를 놓치지 않는 치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의 그 전문가는 작업을 하는 그 당사자, 그 자신이다. 이런 말을 제가 최근에 작업과학 세미나에서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업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모티베이션 인터뷰.
이런 것도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우선 궁극적으로 우리 치료의 목표가 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얻고, 그 치료를 달성해 나가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선배와 주변 동료와 그리고 외부 교육이나 유튜브, 유선생 이를 통해서 또 얻을 수도 있겠죠. 예. 어떤 고정된 어떤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본다는 건 되게 복잡한 어떤 과정이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를 찾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우리 또 중요한 질문들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6번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을 잘하는 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라포가 사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 뭐 이제 신뢰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만성정신병원이다 보니 거의 뭐 기본 한 5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의 가족 같은 분들이거든요. 거의 매일 보고 그런 분들인데 한 3년 돼야지 라포가 쌓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짧게도 라포를 쌓긴 쌓아야 되긴 하는데 그 정도가 돼야 진짜 신뢰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그냥 느꼈던 이제 진짜 라포는 무엇인가라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이 선생이 내 편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가 라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정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 진짜 나를 위하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내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진짜 내 편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네 옷 왜 이렇게 왔냐? 뭐 옷을 똑바로 입고 다녀라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야 이년아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라고 욕을 해도 엄마기 때문에 기분은 나빠도 엄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주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정도가 라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그 라포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치료사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상대방이 너무 불편해하면 이제 저도 너무 불편해지고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치료사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이제 상대방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1년차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면서도 이제 지금은 맞는 말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투리가, 이제 저도 부산 사람인데 그분 경북 분이셨거든요. 사투리가 엄청 심한 분이셨는데, 네가 불편하니까 다 불편해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치료실에서 막 고함을 지르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상처이면서 지금은 그래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되게 편안한 마음을,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솔직한 태도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그 뒤에 이어진 7번, 8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라포를 얘기하자면, 저희도 처음에 환자분 오시면 상담을 합니다. 그럼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 대면했을 때, 지금 박상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라포는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첫인상, 편안한 어떤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 일상의 대화로 이제 그 상담의 그 시작을 여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이고, 우선 환자분들은 자기 질환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까도 질문하죠. 내가 이게 얼마나 나을지 안 나을지, 이런 거에 대한 항상 불안과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근데 내가 이해하는 용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그런 방식으로 뭐 그림을 그려서라도 어떤 설명을, 뇌졸중에 대해서나 뭐 아탈구에 대해서나 뭐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질 거에 대한 거, 회복에 대한 스테이지를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실 거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게 잘 설명드리는 거. 그러면 치료사가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거, 자기가 두려워했던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라포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친밀감이랑 그런 게 맞물리긴 하지만 치료사로서의 라포는 신뢰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치료사로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줬을 때 그럴 때 이제 쌓이는 게 아닌가